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령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스는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동안 창끝 부대의 어떤 전투력의 아주 기본의 기본이었죠. 우리가 소홀히 했던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뭐 이것이 조금 관심이 덜한지 아니면 사업의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그동안 보도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시간 홍 편집장님이 발제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들으실래요? 나쁜 소식 먼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물어본 거야? 좋은 소식은 어쨌든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정된 수량대로 계속 납품되고 있고 선정도 되고 있고 10만 개. 그래서 아직 10만 개 하려면 한참 남았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급도 되고 있고 하여간에 어떻게든 각오는 있어요. 아니, 각 분야에 다 벌써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지금 계속... 분야별로 웬만큼 선정은 돼가지고 그래요? 다 1차는 이미 납품이 됐고 2차도 곧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 세트로 다 세트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할 때마다 그러니까 세트를 풀 세트를 1차, 풀 세트를 2차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 종류가 있잖아. 뭐 방탄복, 네. 뭐 헬멧 뭐 이런 그걸 1차, 그다음에 지정으로 해주셔야지. 2차,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방탄복, 헬멧, 뭐 조준경, 표적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완 세트로 1차 완 세트로 그러니까 완 세트로 그렇죠, 1차.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2차. 그 다음 나머지 똑같은 또 해서 구성으로 2차. 다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잘 가고 있다는 거의 정의는 납품이 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나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사업 방식에 좀 의아한 부분이 꽤 있어요. 또 최저가 입찰이군요. 아니 뭐 최저가 입찰이라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1차, 2차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몇천 세트씩 매년 나눠서 입찰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업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야 해병대에 들어가는 제품이랑 뭐 육군 들어가는데 육군도 사단이나 여단별로 다른 제품이 들어가지 호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몇천 세트 기준으로 입찰을 매년 거의 매년에 가깝게 경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매회 다른 게 나와서 최악의 경우에는 거의 10몇 종류 다른 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대여섯 종류 다른 게 섞이는 건 확정이에요, 거의. 몇 번까지 지금 납품했어요? 일단 1차는 들어갔고 2차 이제 곧 들어가는 걸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네. 모르는 거죠. 1차가 몇천 개 단위로 몇천 개까지 세트가 들어갔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게 한 4천인가 5천인가 해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거 지금 10만인가 한다고. 아니 물론 그 쭉 다음부터는 몇천씩은 아니고 이제 점점 단계적으로 숫자를 늘려간다고는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긴 해도 어쨌든 그런데 하나 신기한 건 왜 네. 그걸 연간 단가 계약을 안 하고 매번 입찰을 다시 하는 거죠? 그게 아마 그게 혹시 정보가 있으십니까? 육군의 입장에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매년 이렇게 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점점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더 올라가지 않는다. 급격히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쉽게 해서 원가 유지가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워리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분야예요, 사실은. 방탄복도 그렇고 헬멧도 그렇고 특히나 조준경하고 표적지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 기간 중에도 더 그렇죠.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것도 꽤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내 업체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업체가 참가해서 어떤 기반이 더 넓어지고 완성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논리예요. 근데 또 최저 입찰제예요? 물론 요구 조건 충족을 해야지 되는 거긴 하겠죠. 뭐 최저 입찰제는 어쩔 수 없는 그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인데 최저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제 덤핑 진 사람이 나오겠죠. 예, 나오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런 건 열어보는 눈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기준 단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보다 너무 싸게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상 제도상으로는 납득이 가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그 방산 비리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의 방법은 일단 그 군납 생산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그건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이냐는 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게 무슨 덤핑인가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거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하실 거 아니에요. 할 건데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쉽게 말하는 그 모 전차에 가스터빈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게 완제품으로 우리가 세트로 받을 때의 가격과 그다음에 창정비라든가 이렇게 할 때의 가격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실 창정비 확실한 소스에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창정비의 가격을 해서 나가는 그 가격이 정말 얼토당토 않습니다. 비싸다는 얘기가 싸다는 얘기가. 엄청 싸요. 실제 원가는. 근데 산정돼 있는 원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엄청 비싸게 받는 거죠. 거의 야. 90%가 남답니다. 그러니 그런 거가 문제겠죠. 그러니 그 해당되는 업체는 본의 아니게 비리 쪽에 이제 스멜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일단, 구조가 예. 가면 안 된다 이게. 일단 저도 그렇고 걱정하는 분들의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매년 기술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기본 성능은 나토 및 미국이 쓰는 성능에 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그게 뭐 매년 기술이 올라간다 그래도 결국은 도달점은 그 시점에서의 뭐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미국이나 나토가 쓰는 그 수준 그걸 넘기 힘들거든요. 그 사업이 끝날 시점에서도. 그렇다면은 결국은 시작할 때부터 그 나토 및 미국 밀스펙을 충족하는 걸로 도입해서 하다못해 그걸로라도 뭐 5, 6년 정도 쭉 하고 그러다가 바꾸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해야지 이렇게 짧은 기간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게 과연 좋은 거냐는 신기하네요. 거기가 뭐 방사청이라는 거 입찰을 붙이는 거 방사청이면 거기가 SH나 AH처럼 보너스 받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최저 입찰을 주장하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쉽게 해서 행정상 흠을 안 잡히려는 부분이 좀 큰 것 그 같아요. 책임감이 네.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국가기관이고 그 조달청의 그 시스템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것이 이제 방사청의 어떤 기본적인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이제 우리들이 약간 쓴소리도 좀 해가면서 또 민간 업체의 그 입찰의 어떤 그 경쟁 입찰에 유리한 점 아니면 지명 입찰에 유리한 점 이런 것들을 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그 아까 홍 긍정적으로 편님 말씀처럼 봅니다. 밀규격 같은 거 딱 주고 거기에 부합되는 제품의 성능을 갖고 오면 제가 말한 연간 단가 계획이라는 거는 가격을 딱 매졌으면 그 다음 해에는 적정 인플레 적도 뭐 퍼센티지만 적용해서 언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안심하고 생산해서 군에 안정적인 제품을 그게 납품할 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식이면 그 부품을 만드는 업체도 어느 정도의 부품을 확보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실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 게 이게 기반을 뭐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 업체가 난립해서 야금야금 조금씩 납품해도 결국은 이게 어떤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딱 출연하기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럼요. 이게 지금. 그게 후속 부품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죠. 결국은 사업을 접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기술이 발달한다 그래도 업체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어떤 규모의 경제가 안 생기는 상황에서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그렇죠. 없죠. 업체 숫자만 난립하고 정작 진짜 중요한 어떤 생산 기반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제품이 나오는 생산 기반은 결국 못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패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특전사 이게 칼. 없는 게 왜 쉽게 찾기가 힘드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쉽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대규모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좀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현재 미군이 하는 조준경이나 표적지시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같은 기종을 계속 받고 있어요. 육군 같은 경우는 해병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신형 들어오니까 조금씩 바꾸고 있는 이런 식인데 만약에 걔네가 우리 같이 했으면은 벌써 뭐 10종류 20종류씩 들어왔겠지만 그러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우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계속됨으로 인해서 물론 좋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 사업 전체가 하나 둘의 커다란 방산 비리가 만약에 생겼다 했을 때 우리가 모처럼 시작한 창급 부대 전투력이 좋은 기회를 고스란히 다 누리지 못하고 수장될 수도 있는 사실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 이게 어떤 대규모의 방산 비리가 터지기 힘든 구조긴 해요. 그렇죠. 워낙 그치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거는 네. 조그마한 방산 비리라도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이게 문제.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 맞는 게 큰 거는 안 터지겠지만 자잘한 걸로 여러 군데서 터질 확률이 그러니까 아까 높아요. 이게 말씀드린 지금. 것처럼 커다란 완제품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그렇죠. 이게 작게 나눠버리면 사실 알기도 힘들어요. 이거 이 품질 관리라든지 이 관리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저희도 방사청 방문해보고 뭐 설명 충분히 들었지만 지금 특전사 칼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해결이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데 다른 수많은 그 뭐 특전사 칼은 그나마 특전사에다가 대검이 바뀐다고 하니까 눈에 띄는 거지. 자잘한 것들 그냥 이렇게 문제가 돼서 거기 또 중국제가 뭐 중국산을 갖다 들여서 쓱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업체 자체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떨어지게 되면 진짜 중국제 가져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만 해서 납품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신기하다. 밀규격을 두고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매년 신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는 사람한테 가산점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결국은 요구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국내 업체들이 납품 가능한 수준의 결정이다 보니까 밀스펙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못 벗어나요. 결국은 그게.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 밑에서는 백조가 물 밑에서 다리를 막 움직이면서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리고 거네. 그 다리 밑으로 저기 피라냐들이 막 그렇죠, 그렇죠. 아유, 그리고 모습이 물론 그런 거나 똑같으네요. 예. 그리고 이제 최대 우려는 결국 너무 잡다한 게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과연 현장에서는 이게 잘 유지가 되겠냐라는 거죠. 유지보수나 지원 뭐 다 이런 안 되는 보급이나 거네. 그렇죠. 특히나 이게 이 전자장비인 표적지식하고 조준경에서는 제일 우려가 큰 게 이것들은 하나로 통일된 상태에서도 야시경이나 표적지식이 조준경 이런 것들 예전처럼 하나로 통일된 것들도 사실 군에서 유지보수나 정비 이런 게 사실 원활하게 풀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여러 종류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그렇지. 생기는 거죠. 게다가 또 문제가 제작사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이게 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작사 찾아서 책임 소재 찾아서 지원해달라 이거에 전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 제작사 중에 사업 진행 중에 엎어진 회사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거였나 네. 그거 문제가. 그러면은 그런 그거 엎어지는 건 지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고장 난다 했더니 우리 사업 접었는데요. 그렇죠. 아니 거기에 또 하나 또 문제가 후속 지원은 잘 된다 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훈련과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거냐? 훈련 특히.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게 사실 제가 93년도에 군대 갔을 때도 야시경이 압축은 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자에 시건 장치 돼 있어서 맞아요. 예, 불편 돼 있어서 구경만 했어요. 야, 맞아요. 건들지 마.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야, 맞아요.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써요? 해서 나중에 실제로 써볼 때 막 거꾸로 보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우왕좌왕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죠. 특히 장비가 비싸고 이게 망실되거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오면 야, 건들지 마. 모셔. 야, 너 부서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책임부터 따지죠. 그러면 저도 받으면 야, 그냥 상자에 넣고 밀봉한 다음에 품에 안고 다닐 거예요. 워리어 플랫폼 뭐 들어가게 뭐죠? 지금 이쪽이 야시경하고 야시경, 헬멧, 방탄복. 방탄복, 표적지식이, 조준경, 헤드셋? 그다음에 헤드셋 이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피하 식별 장치도 있고 굉장히 품목이 많아요. 그리고 뭐 피복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현시 효과로 그 요즘 뭐 드라마도 나오는 옥택현 씨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죠. VIP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멋지게. 빈센조입니까? 아직 위장복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바뀌었지만 하여튼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한 지가 2년 됐죠. 됐는데 3년 거의 다 돼간다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그 현장 전투 부대에서 뭐가 안 보여서 저도 사실 궁금해했고 아직은 들어간 숫자가 되게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미미한 그래서 하긴 합니다. 물론 이게 여러 회사들이 따로 납품한다 쳐도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부분이죠. 배터리라든가 뭐 조작하는 스위치라든가 이런 뭐 크기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어느 회사가 납품을 해도 일선에서는 똑같이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거면 좋은데 맞아요. 구격의 사실 통일화. 그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세세한 것까지 다 결정이 돼버리면은 경제의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옥주기도 힘들고. 이러다 북한군이 먼저 그 워리어 플랫폼 비슷한 사업을 완료해서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금년 1월 15일 날 야간 행렬 나올 때 그거야 보면 뭐 보여주기가 여섯 예. 보여주기라도 6개 특수부대가 다 달랐어요. 예. 그러면은 대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사실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부터라도 사업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경쟁 입찰을 하되 한 배치당 많은 숫자를 하고 참가하는 업체 숫자도 최종적으로는 2-3개 업체만 남게 하고 그 업체들이 최대한 믿을 만한 거를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게 조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업체 지정하면 또 업체 지정했다고 또 저기 그래서 방산비리 또 청원 나올 들어가요. 텐데 또 얘기. 아니 근데 사실 맞아요. 이게 문제인 게 총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2개사밖에 없으니까. 2개밖에 없는데도 이걸 가지고 하나만 더 생겼는데도 경쟁이 된다고 좋아하고 생각해보세요. 총을 우리는 매년 발달하고 다양한 걸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워리어 플랫폼 똑같은 논리로 1년에 한 4-5천 자루씩 매년 경쟁 입찰로 다른 걸 사겠다. 그래 버리면 아마 군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호환, 부속 정비, 뭐 부속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훈련과 유지 보수는 어떻게 분명히 지금 제가 말하는 논리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총을 그렇게 매년 수천 자루씩 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은 표적지식이나 조준경, 방탄복, 헬멧 이런 것들은 총보다 덜 중요하냐는 얘기거든요. 제 논리는 이거예요. 총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정작 지금 군에서 얘기하는 게 총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이런 중요하죠. 미래에서는 이런 전투 장비, 개인 장비들도 총만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게 워리어 플랫폼인데 정작 총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취급을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그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 보고 계신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서치를 하거나 뭐 취재를 하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그 홍 편집장님 말씀대로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싶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좀 그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 쓴소리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자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중간 부분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비리가 조금이라도 좀 줄었으면 하는 것은 바로 그 원가다. 그래서 이런 워리어 플랫폼도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시간을 대했고요. 여러분들 의견들도 종착역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번 시간 마치겠고요. 여러 또 청취자분들 의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워리어 플랫폼 관심 있으시니까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